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거래,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2019년 4월 18일 thediplomat.com 일본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제 정세 전문지 thediplomat.com의 지필진들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아닙니다. 게다가 영문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읽다 보면 일반적인 일본의 언론과는 방향성의 차이를 느낄 수는 있죠. 그래도 일본의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해군력 확장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8,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의 국토 크기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5번째로 크며 동남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6,70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며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국제 정치적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문제에 개입하는 세계 여러 강대국들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죠. 이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부쩍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주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2011년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장보고급, 인도네시아 해군명으로는 나가파사급이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1987년 독일 HDW사에서 제작한 209-1200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된 매우 우수한 디젤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같은 209형이라고 해도 성능의 차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입한 209형도 1200KR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개량이 많이 된 형태라 아예 독자적인 잠수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209-1200KR이 바로 림팩 훈련 등에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위력을 보여준 잠수함이기도 하죠.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이 수출되었다는 소식을 KKMD로 전했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실 209 잠수함 제조 기술은 원래 제작사인 독일의 HDW사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을 정도로 오래된 기술입니다. 209 잠수함이 1970년대에 설계된 잠수함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214 손원일급을 거쳐 KSS-3 단계의 도산 안창호급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9급이 1세대 잠수함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은 3세대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다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흘러 들어가더라도 그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일본이 소류급으로 46조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사건도 얼마 전 제가 동영상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일본 소류급 잠수함의 성능은 해외 언론들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그래도 46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호주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이후 일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기사를 번역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동남아의 대국이자 해군 강국인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잠수함 거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굳건한 관계를 확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이고, 동시에 경계심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KFX에 대한 투자 문제로 인도네시아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무려 6척이나 계약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안보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KFX, IFX 프로그램마저 성공적으로 완수되게 된다면 일본 언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잠옷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각자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체와 두 번째 디젤 전기 잠수함 건조 계약을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600억 원에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이미 몇 달 동안 진행 중이었던 회담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지니는 광범위한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 기자가 이전 기사를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많은 섬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한때 아시아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유능한 잠수함 전력 중 하나를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부대의 군비 수준은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로 낙후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부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대한민국 조선업체에 잠수함 3척을 발주했고 대한민국은 건조된 잠수함을 별다른 사고 없이 인도하면서 인도네시아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협력국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에서 생산된 2090 잠수함 2척과 함께 이 3척의 대한민국 잠수함은 현재 인도네시아 잠수함 함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지난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 3척의 잠수함을 더 주문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다. 지난주 마침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새로운 잠수함 추가 주문 계약이 체결되었고 전 세계는 이 영역에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4월 12일 대한민국은 약 10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 반둥에 추가적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2012년 앞선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하나가 진수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양측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의 진전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방위청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영해를 지키고 감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에 달린 듯이 말해왔던 12척의 잠수함 보유 계획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잠수함의 숫자가 12척에서 8척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비록 인도네시아 해군이 오래전부터 1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해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과의 잠수함 건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시의 계약이 이행된다면 인도네시아는 2024년 이후 총 6척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8척이 아닌 6척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잠수함이 실전에 운용되기 시작한다면 인도네시아 해군이 구형인 독일제 2090 잠수함 2척을 아예 퇴역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잠수함들 그 자체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과의 기존 파트너십을 지속시키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이익에는 훈련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순위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잠수함 계약 수주는 단순한 방위산업 협력을 넘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 관계를 확립시키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한 진전의 표시이기도 하다. 본 기자가 주목해온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 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안보 분야 공동 협력의 영역을 양국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 때 이러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념식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위란토 정치 법률 안보조정 장관과 만나 잠수함뿐만 아니라 KFX, IFX 프로그램 등 양국 간 관련된 사업도 논의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잠수함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는 안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진보로도 간주된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산업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이 성사된 이후 열린 관련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 다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 잠수함 계약이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남방정책 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위사업청 성명서는 또한 한 번에 모든 필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샵 설립과 방위사업청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자금 지원 등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업체 해외 수출 지원책에 대한 몇 가지 국방개혁 사안을 언급하면서 이 계약이 성사된 과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번 잠수함 거래 자체의 영향력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현실을 잊고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새로 주문한 세 척의 잠수함 추가분에 대한 인도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잠수함 거래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중요한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거래 성사로 KFX, IFX 협상과 같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방산협력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커다란 잠재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FX, IFX 프로그램 같은 개별 사업들이 진정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양쪽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볼 때 특히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잠수함에 대한 계약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2019년 4월 18일에 게재된 일본 소재 국제정세 전문지 thediplomat.com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된 잠수함 건조 거래에 대한 영문 기사를 번역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